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던 중 4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이 돌아가신 후 가끔 주말에 머리를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을 먹으며 나이 많은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이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골이 터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제 성격이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시골에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세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하얀 피부의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하나 얻어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를 단장해 주었고 동네 어르신들의 동의도 쉽게 받아내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잖아요. 이장인 제가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 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세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 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세댁과 새 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댁의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러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세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 술이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세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세댁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자리 잡아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과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번 감고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여자와의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사랑을 나눌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께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곤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에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사이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처럼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이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미안해요.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자신 있게 오라고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해 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